예,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기대감도 있고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역시나 종목에 관한 궁금증이 많은데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오 위원님 오시면 코스닥 쪽으로의 시황, 그다음에 또 뉴스타 종목 주로 이제 코스닥 기업이 많습니다. 종목 발굴하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 전략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차 전지 시대가 다시 코스닥에 도래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담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2차 전지가 지난번에 사실 그 에코프로비엠 사태가 좀, 그죠? 네, 맞아요. 대주주들이 이 정보를 이용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가 공교롭게 좀 노이즈가 났었는데, 그죠? 네, 이후에 최근에 보면 상당히 탄력이 코스닥의 1위가 에코프로비엠, 2위가 LNF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밀어내고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번 주도 그렇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고밸류 여러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었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주주 이슈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건상 네. 그런 부분이 좀 소외가 성장주가 좀 관심이 떨어진 것도 네, 있었고.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들을 제치고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포지션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 같은 경우가 특히나 저희가 코스닥 시장이 뭐 코스피나 다른 미국의 나스닥 시장 대비해서도 좀 아웃퍼폼한 모습이 보였는데 그러한 것을 이끌었던 게 2차 전지 관련 주들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코스닥 내에서는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도 크고 시총 큰 업체들도 많다 보니까 지수를 좀 올렸는데 면면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다시 한번 재평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주들, 특히나 뭐 여러 업체들이 있겠지만 장비 업체나 소재주 중에서도 소재주 업체들이 이쪽 관련해서 성장성은 상당히 크게 받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변화라고 보면은 1분기 실적에서 성장에 대한 증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도 그렇지만 저번 주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후성 아니면 뭐 나노신 소재 관련 업체들도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 소재 업체들이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니까 이 성장성 대비해서 이러한 호실적은 상당히 좀 저평가된 부분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새로이 좀 보게 된 투자자분들이 갖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점 때문에 향후에도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호실적은 소재주들 위주로 계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관점은 좀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 코스닥 쪽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이전에는 제약바이오하고 이제 IT 수부장 이쪽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2차 전지랑 게임주들도 보면 뭐 카카오 게임즈나 최근 뭐 좀 약하긴 합니다만 시총 상위에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 시총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의 변화들을 보면서 코스닥 섹터에 대한 전략에 대한 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사실 뭐 IT는 계속 차곡차곡 이제 좀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2차 전지가 성장성에 더불어서 최근에 어떤 단기 실적도 보여주고 있는 추세로 좀 강세, 코스닥 섹터 내에서 좀 강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주들도 사실 여러 작년에 뭐 P2E나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같이 좀 오르긴 했지만 게임주들의 반등 좀 더 본격적인 강세를 위해서는 개별 이제 게임주들의 어떤 성공, 게임들의 성공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대외적인 요건상 바이오 헬스케어처럼 뭐 아무래도 성장성에 뭐 다소 낮은 이제 실적 의존도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받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게임주 같은 경우도 개별 게임의 성공으로 이런 실적이 뒷받침돼야지 지금 어떤 시장의 성격에는 맞는 좀 강세 섹터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흐름은 이제 5월도 거의 다 갔습니다. 6월 흐름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특별히 또 코스닥의 흐름들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나아질 수 있는지, 종목 장세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제한적인지, 코스닥 6월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6월 같은 경우가 뭐 여러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러 뭐 5월 25일에 뭐 FOMC 관련해서나 여러 또 지표들의 발표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제 지표들의 발표 여부에 따라서 6월의 향방이 좀
갈릴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올해 뭐 단기간 동안은 어떤 대외적인 요건이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확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 상승보다도 말씀드렸던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성이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집중 그 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시황보다는 산업의 흐름. 네, 오늘도 2차전지 얘기했고요. 또 산업 잘 나가는 섹터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흐름을 보는 게 훨씬 더 남지요. 시황은 남지가 않습니다. 오늘 내일이 하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현진 위원과는 종목 이야기를 기업 얘기하는데요. 오현진 위원이 주목하는 뉴스타 종목. 오늘도 두 기업을 소개해 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일승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뭐 2차 전지나 관련 주도 섹터 업체들도 좋지만 좀 더 안 알려져 있는 업체들 중에서 하반기 뭐 아니면 단기간에 좀 모멘텀이 있을 만한 업체를 오늘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가 이 일승이고요. 좀 낯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조선이나 이런 선박에 달리는 여러 가지 친환경 장비를 주요 매출로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LNG 기화 시설이나 아니면은 지금 최근까지 주요 매출로 삼았던 제품은 분뇨 처리기인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선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오폐물 관련해서 따로 하수 처리장이나 이런 걸 갖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뇨 처리기의 수요는 필수적이고요. 최근에 어떤 환경에 대한 규제 때문에 이 분뇨 처리기의 선박당 그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는 필수적으로 제품을 탑재해야 되는 그 추세로 바뀌게 되면서 일승이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여기 좀 안 알려진 업체로서의 좀 모멘텀이라 그랬는데, 의외의 곳에서 좀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좀 풀리게 되면서 뭐 필리핀이나 관련해서 여러 관광지가 다시 좀 재오픈 되려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섬마다 리조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승 같은 이런 분뇨 처리기를 개조한 이런 하수 처리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비중도 꽤 돼요? 수출 비중이 아직까지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이쪽 관련해서는 계속 좀 고객사들과 좀 컨택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 특히나 뭐 리조트도 리조트지만 페리선이나 저희 뭐 크루즈 같은 것도 그 여객이 다시 재승선할 확률이 커지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반 선박보다는 페리선이나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 이런 분뇨 처리기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크고 더 정규에서 비싸거든요. 이런 쪽으로의 수주까지도 이어지게 되면은 일승의 실적 성장은 상당히 가파를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LNG 재기화 설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승의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데, 공교롭게 최근에 어떤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LNG에 대한 선박 이송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LNG를 액화시킨 거를 다시 뭐 기체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재기화 설비가 상당히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그것도 일승이 합니까? 원래 이제 세진중공업 자회사거든요. 네, 세진중공업이 이제 LNG 그 탱크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일승이라는 업체는 배 안에서 그런 뭐 오수 분뇨 이런 거 있는데 LNG 기화 이런 쪽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진중공업이 인수 이후로 이쪽 사업부를 신규 사업으로 진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모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좀 추정을 해주시죠. 실적은 어느 정도 올해 예측이 됩니까? 네, 실적은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뭐 리조트 아니면 페리선 혹은 이런 LNG 선박에 관한 부분을 좀 빼고 그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뭐 20% 이상은 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잘못 말인데 작년 대비 이제 한 80% 성장을 보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작년에 420억인데요. 네. 올해 훨씬 많이 보셨네요. 네, 올해는 한 750억까지 봤는데, 여기에는 사실 본업에 대한 성장만을 반영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얘네들이 조선의 부품 업체다 보니까 선박 발주에서 한 1년 정도 레깅이 있어요. 근데 2020년에 물동량이 줄면서 코로나 때문에 확 이제 꺾였던 부분이 작년 실적에 반영이 됐던 거고, 이 기저효과로 21년에 선박 발주량이 상당히 크게 늘었었거든요.
그런 선박 발주량에 대한 기저효과가 올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모멘텀, 뭐 LNG 쪽이나 아니면은 페리섬,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 다변화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게 되면은 실적 성장은 좀 더 클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매출이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기 420억, 영업이익이 28억인데 올해 매출을 754억을 예측하셨고요. 네. 영업이익을 76억이니까 상당히 좋게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게 어쨌든 영업이익은 작년에도 최근에 흑자인데 작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쨌든 영업 적자가 났었기 때문에요. 네네. 그러면 올해 흑자가 그러니까 순이익단에서 흑자가 나요. 어쨌든 PER을 계산하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밸류 잡기가 좀 어렵네요, 가격이. 예. 네, 아무래도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 여러 뭐 상장 비용이나 아니면 관련된 그 주식 관련 비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올해 뭐 순이익단에서의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순이익단에서의 이익도 영업이익에 거의 뭐 준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밸류를 가격? 그러면은 왜냐면 이제 목표가 이런 걸 뭐 짧게 목표가는 얼마, 순저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기업 네네네. 분석이라서 그래서 대충 네. 그 밸류를 좀 주셔야 저희 목표까지 잡을 수 네, 있을 것 맞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사실 10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 이 실적으로는 주가를 말씀드리기 힘든 게 말씀드렸던 아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을 안 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 수주가 나오게 되면은 밸류가 10배 이하로 확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가도 좀 올랐습니다. 올 봄에 이제 대략 한 3,000원 밑에서 있다가요. 지금 한 4,000원 수준 정도 올랐다 좀 밀린 게 그렇습니다. 예. 1승이라는 기업 주목해 보고요. 두 번째 뉴스타 종목도 꽤 관심이 가는 섹터에 있는 종목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로봇 관심 많거든요. 네, 요새 로봇 네. 관심 많고 주말 사이에서도 대기업단에서의 어떤 뭐 로봇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뭐 투자 확대나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 센터에서 오늘 날짜로 해서 로봇 관련된 산업 자료를 냈어요. 아, 그거 좀 봐야겠네요. 네네, 관련해서 뭐 대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스케줄 그리고 정말 이제 로봇 전문 업체들의 좀 수혜까지도 볼 수 있는 자료를 작성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종목은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사실 이 외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지금 매출 단으로 보면은 전문 로봇 업체라기보다는 다른 뭐 전문 업체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로봇 청소기 업체로 보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매출의 대부분은 로봇 청소기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로봇이 로봇의 전문 업체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로봇에 대한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하드웨어적이지만 자율주행이나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경쟁력 있는 업체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R&D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캐시카우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캐시카우 역할을 로봇 청소기로서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시장을 선도하면서 사실 여러 알고리즘이나 자율주행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좀 선도하는 제품으로 나오면서 최근에 작년과 올해의 실적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 로봇 청소기에서 확보한 캐시카우로 로봇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또 다른 혁신 제품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 성장도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이익률도 상당히 높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로봇 관련 전문 업체가 아직까지 이런 실적을 내고 있는 업체가 많이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에브리봇에 대한 캐시카우에 대한 어떤 경쟁력 그리고 이를 통한 향후 그 혁신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은 지금 상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업체이지 않을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 청소기는 자사 브랜드로 합니까? 아니면 주로 이제 가전 회사에다가 주로 납품들을 하는 형태인가요? 삼성 이런 대기업의 예. OEM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자체 지금 주요 제품 자체는 로봇 물걸레 청소이거든요. 예, 예. 이것은 에브리봇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해서 이쪽 시장 내에서는 점유율 뭐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수정치 좀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실적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이 연간 20%인데 네. 사실 이런 중소형 업체들이 이 시장 성장을 그대로 받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올해 20% 성장해서 매출 600억에 영업이익 123억의 달성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 대비해서는 이렇게 아무래도 로봇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밸류 자체가 싸게 형성된 건 아닌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 성장성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에 초점을 맞춰주시면은 지금 밸류가 충분히 합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브리봇은 35,700원인데요. 로봇 관련주가 좀 봐야 할 이유가 지난번에 뭐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 사실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네, 구간이거든요. 맞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현진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로봇에 관한 현재가 된 미래 73페이지 로봇 리포트를 쓰셨습니다. 네, 이거를 맞습니다. 키움증권에 가셔서 보시던 자료를 섭외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